달밤설화와 함께 또 한 번 달빛 아래에서 만나겠습니다. 조선시대 한양 근교 잘 알려진 대갓집이었습니다. 이 집의 딸로 태어난 수비는 다른 여염집 처자들처럼 조용히 규방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빈의 손은 하늘이 내려준 재주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수빈의 손끝이 닿는 곳마다 무늬가 피어나고 색실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특히 그녀의 바느질 솜씨는 당대 최고라는 친모들의 솜씨를 능가할 정도였지요. 어려서부터 수빈은 어머니 몰래 친구가 가져다준 천조각에 술을 놓았습니다. 꽃을 수놓으면 금방 향기가 날 것 같았고 새를 수놓으면 방금이라도 날아오를 듯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 솜씨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수빈에게 작은 희망이자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수빈은 매일 밤 가족들이 깊이 잠든 고요한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세상이 잠든 후 규방 한쪽 구석에 작은 초롱불을 밝히고 천과 실타래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마법을 부리는 듯 움직였습니다. 쪽빛 천에는 은은한 달을 수놓았고 분홍 치마에는 흐드러지게 핀 복숭아꽃을 수놓았습니다. 그녀의 한복은 단지 몸을 가리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억압된 규방 생활 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고 싶은 수빈의 열망이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실을 꿰맬 때마다 그녀는 비로소 살아 숨쉬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수빈은 이렇게 몰래 만든 한복을 신뢰하는 몸종을 통해 마을의 작은 포목점에 팔았습니다. 그녀의 한복은 없어서 못 팔 정도였고 그렇게 들어온 돈은 수빈에게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 돈은 가난한 이웃을 돕거나 몸이 아픈 종의 약값으로 쓰곤 했지요. 자신이 만든 옷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수빈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아픈 순이 아기 약을 살 수 있겠지. 내 손으로 벌어 남을 도울 수 있으니 이리 기쁠 수가 있구나. 하지만 세상의 도리는 수빈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대로 명문가를 이어온 분이었습니다. 여자가 바느질 솜씨로 돈을 번다는 것은 집안의 채통을 깎아내리는 용납할 수 없는 천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어느 날 포목점에서 수빈의 한복을 보고 감탄한 한 부인이 수소문 끝에 수빈의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부인은 아버지의 친구의 부인이었지요. 결국 수빈의 비밀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수빈의 방으로 들어와 바느질 도구들을 보자마자 노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분노에 찬 아버지는 수빈이 만든 고운 한복들을 단숨에 찢어 발겼습니다. 내 인연, 감히 네가 여자가 천하게 바깥일을 하여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다니 대체 내게 그 재주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선아가 어찌 되려느냐? 아버지, 소인에게는 이것이 그저 돈벌이가 아니라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희망이었습니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닥쳐라. 여인의 덕목은 안을 지키는 것에 있다. 내게는 자유가 아니라 규율이 필요하구나. 당장 저 천한 바느질 도구를 치워라. 내 놈의 손끝에 핀 모든 것을 나는 용납하지 못하겠다. 엄한 꾸중과 함께 수빈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초롱불과 바느질 도구를 빼앗겼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차마 흘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희망은 무섭게 꺼져버린 초롱불처럼
어둠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아버지는 딸의 천한 마음을 고치겠다며 강제로 수빈의 혼사를 추진했습니다. 상대는 인품보다 가문과 재력이 우선인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수빈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녀의 운명은 아버지의 엄격한 소나귀에 의해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수빈의 몰래 한복 만들기는 결국 아버지의 엄한 눈총 속에서 그렇게 애틋하고 슬픈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수빈이 강제로 시집간 곳은 겉으로 보기에는 번듯하고 화려한 대갓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기와 아래에는 차가운 서리빨 같은 엄격함과 수빈의 존재를 곱지 않게 보는 시집어른들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감돌았습니다. 시집살이는 단 하루도 맘 편할 날 없는 고행이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빈의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엄한 가르침과 시아버지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수빈은 자신의 재주와 열망을 숨기고 그저 순종하는 며느리가 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이미 흠집이 보였던 것입니다. 규방에서 천하게 바깥일에 손을 댔던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수빈의 과거의 그림자는 새로운 집에서도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쯔쯔 며느라가 자수솜씨가 뛰어나면 무엇하겠느냐. 여인의 가장 귀한 덕목은 시집의 채통을 지키는 것에 있거늘 규방의 일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하늘의 도리를 거스르는 것이니라. 수빈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마룻바닥에 고개 숙여 용서를 빌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고운 실을 꿰매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댁의 낡은 옷을 수선하거나 시어머니의 옷깃에 보이지 않는 바느질을 할 뿐이었지요. 자유롭게 꿈을 꾸던 그녀의 영혼은 새장에 갇힌 작은 새처럼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그렇게 억눌린 시간들 속에서 수빈에게는 작은 희망이 찾아왔지만 안타깝게도 시댁의 눈에는 그마저도 달가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시선 속에서 수빈은 외로움과 슬픔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빈의 가슴을 쿵 내려앉게 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몰래 찾아온 친정의 늙은 하인이 흐느끼며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아가씨, 큰일 났어요. 나으리께서 갑자기 병석에 누우셨고 집안이 몰락하고 있습니다요. 탐욕스러운 관리들에게 재산을 뺏기고 빚이 쌓여 이젠 풍전등화나 다름없습니다. 수빈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토록 엄하고 강인했던 아버지가 병석에 눕다니, 그토록 번성했던 친정집이 몰락하고 있다니, 수빈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아버지께서 병이 깊으시단 말인가요? 그리고 집안이 망한다니. 수빈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버지를 간호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과 시아버지의 엄격한 가풍은 수빈의 발목을 굳게 잡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도울 수 없다는 무력감은 수빈을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친정의 위기는 결국 시집의 눈에 수빈을 내칠 구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문란한 집안의 딸, 복을 가져오지 못한 며느리라는 낙인이 찍히며 시집어른들의 눈초리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며느라가 내 친정이 이리 쇠락했으니 우리 집안의 명예와 내 채통을 지키기 어렵겠구나. 더 이상 너를 품을 수 없으니 이 집을 떠나거라. 가장 비참했던 것은 남편마저도 수빈을 외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빈이 집을 떠나 채 열흘도 되지 않아 남편은 새로운 여인과 재혼을 했습니다. 아무런 미련도 애정의 잔재도 없이 수빈은 버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수빈은 자신이 жил머진 짐을 그대로 짊어진 채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화려했던 시집에서 빈손으로 쫓겨나 이제는 몰락한 친정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세상 가장 고독하고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도착한 친정집은 수빈이 떠났을 때의 번듯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쇠락의 흔적이 역력했고 사랑하는 아버지는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이제 딸로서의 책임감과 버려진 여인의 아픔을 모두 짊어진 채 다시 한번 고독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수빈이 돌아온 친정집은 찬바람만 맴도는 쓸쓸한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병석에 누운 아버지와 가산을 탕진하여 남은 빚더미. 수빈은 한때 곱게만 살았던 아가씨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서 이 쇠락한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가장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쓰러진 아버지를 정성껏 간호하는 일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몸을 씻기고 약초를 달여 입에 넣어드리며 수빈은 시집살이 동안 억눌렸던 모든 효심을 쏟아냈습니다. 수빈아,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차라리 나를 버리고 내 행복을 찾거라.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를 보살피는 것은 저희 도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절대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저와 이 집은 아버지와 함께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수빈의 단단한 눈빛은 과거 아버지의 꾸중 앞에서 눈물 짓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시련이 그녀를 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련시켰던 것입니다. 낮에는 집안의 굳은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고운 옷을 입고 살던 손은 흙을 만지고 찬물에 빨래를 하며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수빈은 다시 자신의 희망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싫어했던 일, 바로 손끝의 바느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느질만이 수빈이 이 집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수빈은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과거 아버지에게 빼앗겼던 바늘과 실타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 닿자마자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재주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은 낡은 광목천을 구해 다시 한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한 땀 한 땀에는 친정을 일으키겠다는 굳은 결의와 자신을 멸시했던 시집에 대한 무언의 항변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빈이 만든 한복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화려함을 뽐내는 옷이 아니라 입는 사람에게 정직한 기운과 고결한 아름다움을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색실의 조화는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담았고 치마폭의 선은 고난을 이겨낸 그녀의 꿋꿋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이웃 마을의 작은 포목점에 한복을 내다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솜씨는 곧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딸이 만든 한복은 혼이 담겨 있는 듯 하더라. 입어보니 몸과 마음이 꼿꼿해지는 기분이 들더라.
소문은 빠르게 퍼져 멀리서도 수빈의 한복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은 밤새워 바느질을 했습니다. 해가 뜨면 장터를 찾아 직접 옷을 팔았고 해가 지면 다시 돌아와 아버지를 간호하고 살림을 돌봤습니다. 고된 나날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노동의 기쁨과 자력갱생의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수빈아 씨, 이 어찌 그리 고운 솜씨이십니까?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귀한 옷이어요. 그저 제 마음을 담아 만들었을 뿐입니다. 옷을 입으시는 분이 부디 평안하시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수빈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돈이 친정집의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져가던 흙벽은 다시 튼튼하게 보수되었고 병든 아버지의 약값도 넉넉히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정집은 다시 불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과거의 허영과 체면을 위한 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정직과 땀으로 일궈낸 고결한 부였습니다. 수빈의 손끝에서 피어난 한복은 단순한 옷을 넘어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한 여인의 자존과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수빈이 정직한 땀으로 친정집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바로 그 시각. 수빈을 내치고 재산을 탐했던 시집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떠난 후 시댁은 더욱 허영과 사치에 물들었습니다. 수빈의 전 남편은 그녀의 목까지 끌어다 술과 노름의 재산을 탕진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없으니 규율을 지킬 필요가 없다며 밤낮으로 화려한 연회를 열어댔습니다. 이들의 삶에는 정직한 노동이 없었습니다. 오직 쉽게 얻는 부에 대한 탐욕만이 가득했지요. 결국 이들의 탐욕은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당시 고을의 탐관오리가 눈독을 들인 것은 바로 수빈의 전 시댁이었습니다. 사치와 연회로 빚을 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탐관오리는 이 집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허허, 이 집 재물이 참 많다고 들었는데 나라에 세금 낼 돈은 없다고? 당장 이 집의 땅 문서와 노비들을 몰수하여 국가에 헌납해야 마땅하지 않겠소? 탐관오리의 횡포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시댁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화려했던 집은 빚쟁이와 관리들에게 둘러싸여 지옥 같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는 며느리 수빈에게 했던 것처럼 비참하게 집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자신들이 살았던 그 호화로운 대문 앞에서 자신들의 몰락을 처절하게 맛보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내 집이 어찌 이리 하루아침에 무너진단 말인가? 아이고, 내 재산, 내 채통. 우리가 어찌 일이 되었단 말이냐. 가장 비참했던 것은 전 남편이었습니다. 수빈을 버리고 맞이했던 새 아내는 집안이 몰락하자마자 도망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길거리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뒤늦게 수빈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수빈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나에게는 정직한 아내가 아니라 허영의 장신구가 필요했던 것이야. 내 손으로 내 복을 걷어찼구나. 그들이 수빈을 멸시하고 내쳤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자가 바느질로 돈을 번다는 천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빈은 그 천한 일덕 가정을 일으켰고 그들은 그 천한 일을 멸시했기에 몰락했습니다.
이들의 몰락 소식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수빈의 정직함과 강인함을 다시 한번 칭송했습니다. 쯔쯔, 수빈아 씨가 현명했지. 그렇게 잘난 체하며 남을 깔보더니 결국 하늘의 벌을 받는구먼. 맞아요. 수빈 아씨는 땀으로 꽃을 피웠는데 그 집 사람들은 남의 것을 탐하다 망했으니 인생의 도리가 참으로 무섭소. 수빈은 이 소식을 듣고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자신의 삶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수빈의 손끝에서 피어난 한복은 여인의 자립과 희망을 상징하는 가장 아름다운 증표였고 시댁의 몰락은 탐욕과 불의가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킨다는 가장 비참한 증거였습니다. 수빈의 손끝에서 피어난 분은 친정집의 빚을 모두 갚고도 남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은 과거보다 더욱 단단하고 풍요로워졌지요. 그러나 수빈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지극한 간호와 노력 덕분에 병석에서 점차 회복하고 계셨지만 딸이 바느질로 번 돈으로 살림이 나아지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복잡하고 무거운 듯 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천하다고 멸시했던 그 재주가 결국 자신과 집안을 살렸다는 사실 앞에서 아버지의 자존심은 꺾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고집스러웠습니다. 수빈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묵묵히 가장 고운 명주천으로 아버지의 새 두루마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루마기에는 화려한 수가 놓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의 깊은 존경과 용서의 마음만이 한 땀 한 땀 담겨 있었지요.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마당으로 나와 볕을 쬐고 계셨습니다. 수빈은 완성된 두루마기를 들고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제 몸도 많이 나으셨으니 딸이 지은 이 옷을 입고 이웃분들께 인사드리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는 말없이 두루마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매끄럽고 기품 있는 명주천의 감촉,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단아하고 정갈한 바느질 솜씨.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최고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옷을 펼쳐보더니 이내 두루마기를 얼굴에 묻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굵은 어깨가 흐느낌에 떨렸습니다. 내 딸아, 수빈아, 내가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구나. 하늘이 준 내 재주를 천하다 말하고 내 마음속 진정한 희망을 꺾어 너를 불행한 시집으로 보냈으니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아버지는 온몸으로 후회와 참회를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채통을 지키려 평생을 살았던 아버지에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수빈은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붙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제 바느질을 막으셨기에 제가 시련을 겪고 오히려 이 일이 제게 생명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아버지와 함께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녀의 미소에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역경을 극복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자긍심과 가족과의 화해에서 오는 깊은 평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딸의 재주가
가문이나 채통이라는 얄팍한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하늘이 내린 선물임을 진정으로 인정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지어준 두루마기를 입고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그 모습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삶의 무게를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하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아버지와 수빈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으로 거듭났습니다.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에는 억압과 반발이 아닌 존중과 사랑만이 존재했습니다. 수빈은 자신의 손끝에서 피어난 삶의 기쁨을 아버지와 함께 나누었고, 아버지는 남은 생애 동안 딸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가장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의 화해는 수빈의 삶에 가장 깊은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수빈은 더 이상 숨거나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당당하게 자신이 가장 잘하고 사랑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빈은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바느질이 생계와 저항의 의미였다면 이제 그녀의 바느질은 창조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한 땀 한 땀에는 자신을 억압했던 과거의 상처가 아닌 고난을 이겨낸 자긍심과 성취의 기쁨이 고스란히 스며들었습니다. 수빈이 만드는 한복은 마치 살아있는 듯 입는 사람의 몸과 마음에 온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친정집은 수빈의 공방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그녀의 한복을 맞추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수빈은 이제 마을을 대표하는 가장 존경받는 장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버려진 여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과 바늘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짓는 여인이라는 명예만이 빛났습니다. 특히 그녀가 일구어낸 여성의 자립은 당시 많은 여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수빈 아씨처럼 내 손으로 떳떳하게 살고 싶다. 많은 여인들이 그녀를 찾아와 바느질을 배우기 시작했고, 수빈은 기꺼이 자신의 재능과 삶의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수빈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저희도 희망을 봅니다. 여인의 재능이 이리도 귀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재능은 하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꽃 피우는 것은 자신의 의지란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손이 하는 일을 믿으렴. 수빈의 곁에는 늘 아버지가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딸이 만든 한복을 자랑스럽게 입고 외출하셨습니다. 과거 딸의 일을 천시했던 아버지가 이제 딸의 성공을 세상에 알리는 가장 열렬한 전도사가 된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늘도 초롱불 아래에서 바느질하는 손끝이 가장 소중한 존재처럼 빛났습니다. 과거의 억압과 상처는 이제 따뜻한 감사와 성취의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만들어낸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조선시대 여성의 자립, 희망, 가족의, 그리고 정의를 상징하는 가장 아름다운 역사서였습니다. 그 작은 바늘과 실이 한 여인의 삶을, 한 가족의 운명을, 그리고 세상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수빈의 이야기는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라. 내 손끝에, 내 마음에 세상의 모든 희망이 담겨 있다. 라는 가장 소중하고 따뜻한 격려가 되었습니다. 수빈은 평생을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며 가장 행복하고 고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날, 그녀는 자신을 위해 지은 가장 고운 한복을 입고 자신이 평생을 함께했던 바늘과 실타래를 품에 안은 채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난 삶의 기쁨은 마치 한복의 고운 색실처럼 시대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따뜻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달밤설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